바르셀로나 한복판, 매일 반복되는 분주한 열차역의 하루 속에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아는 열차 감독관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미소 한 줄기로 희망을 찾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들려온 한국 관광객들의 따뜻한 친절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소란 속에서 미묘한 배려와 정성이 빛나는 순간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영상은 한 여인의 일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분주한 도시 속 혼돈과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꼭 주목해주세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거리 소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아라고 해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열차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로 이동하는 동안 열차가 정시에 운행되고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만 때때로 일이 너무 많아 벅차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열차역에 도착했어요. 해가 높은 건물들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역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저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역 안을 걸으며 저는 벽에 붙어 있는 밝은 안내판들을 보았어요. 그 안내판들은 승객들에게 필요한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있었고 바닥은 깨끗하고 반짝였어요. 저는 이렇게 잘 조직된 시스템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열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저는 빠르게 행동에 나섰어요. 저는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안내방송이 명확하게 나가는지 살폈으며 승객들에게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셔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승객들이 제가 좌석을 찾아드리거나 짐을 들어드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일이 누군가의 하루의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날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규칙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열차에 들어가면서 쓰레기를 남기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탔어요. 저는 속에서 답답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분들께 다가가 잠시만 자리를 찾아주시고 모두를 위해 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속에 화가 차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그 그룹은 어깨를 으쓱이며 시끄러운 대화를 계속했어요. 그 상황을 처리하면서 저는 예전에 들은 한국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한국 방문객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아주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주변의 혼란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신중하고 친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선로를 확인하며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한 동료가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잘 돌봐주신대요. 무언가 흘리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서 청소해 주신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귀가 쫑긋 서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생각에 저는 조금이나마 미소를 지었어요. 나머지 오전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며 승객들을 계속 살폈고 하나하나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하루가 힘들 때마다 저는 모든 도전이 배우고 발전할 기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를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짧은 휴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분주한 승강장을 둘러보니 웃는 얼굴, 바쁜 발걸음,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열차 바퀴가 선로 위에서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제가 꿈꾸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그 친절한 한국 관광객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 많이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단지 소문에 불과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은 혼란스러운 하루 속에서 밝은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면 제1의 친절과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업무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바르셀로나처럼 분주한 곳에서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금세 정말 힘든 하루가 되었어요. 저는 열차역에서 열차 관리를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은 관광객 그룹이 탑승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열차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며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평소 열차에서 조용히 지내야 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자리를 찾아주시고 이 공간을 모두를 위해 깨끗하게 유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시길 바랐지만 그냥 서로 이야기하며 웃기만 하셨어요. 그들의 소음이 열차 안을 가득 채워 다른 승객들이 편안하게 지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거장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중 몇 분의 답답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열차 여행이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었어요. 열차를 돌며 살펴보니 일부 관광객들이 바닥에 쓰레기를 남기거나 심지어 음료수를 쏟아놓는 것을 보았어요. 어질러진 상황이 점점 더 커지자 제 속에 답답함이 더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상황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처리해야 해요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께 부드럽게 저기 쓰레기를 주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예전에 들은 한국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주변을 아주 깔끔하게 유지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 이 혼란을 보면서 언젠가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몇 분간 상황을 관리하려고 애쓴 후 저는 동료 한 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감독관 분을 찾아가 이 열차에서 한 그룹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모두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동료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함께 그 그룹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권위 있는 태도로 말씀드렸어요. 모두 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리를 찾아주시고 열차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둘이 함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혼란은 잠시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치 제가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어야 할 열차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다른 승객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며 저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 제가 통제실의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옆으로 물러섰을 때 몇몇 승객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분이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질서 정연하다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실망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차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몇몇 문제를 일으킨 분들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어요. 몇 분은 흘린 음료수를 주워 조금이나마 청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를 바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마쳤어요. 통제실을 닫고 나서 역 근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반면 모두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분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관한 명성이 오늘 같은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매우 힘든 날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때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도 사람들이 변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 찾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역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열차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친절과 질서가 혼란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차에서 보낸 길고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저는 드디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큰 소리, 어질러진 열차, 그리고 한국 관광객에 대해 들은 따뜻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깔끔하며 존중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로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에서 집어든 여행 잡지를 펼쳤어요. 그 잡지에는 멀리 떨어진 곳들의 밝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섹션은 오로지 한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현대적인 열차역, 깨끗한 거리,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들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고속열차의 잔잔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분주한 역에서 가지런히 놓인 좌석들을 직접 보는 것만 같았어요. 잡지에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아무런 불평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들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어요. 모든 승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앉아 있고 서로 도와주며 작은 어질러진 것조차도 빠르게 청소되는 열차를 그려보았어요.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시끄러운 관광객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분들이 여행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졌어요. 새롭고 긍정적인 무언가를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하니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 소문들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질서와 친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탐험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열차를 타며 친근한 승객들에게 미소 짓고 깨끗하고 밝은 역을 감상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승객 중 한 분이 속삭이는 걸 들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분께서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존중심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무언가 흘리면 서로 도와가며 청소도 해주신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변을 더 좋게 만드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왜 우리 모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은 혹시 한국 문화에 사람들을 그렇게 신중하고 친절하게 만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대중교통과 청결에 관한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현대 기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잘 관리된 승강장부터 역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말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읽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이 나라에 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이 되어갈 무렵 제 호기심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강한 욕망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그 소문들이 진실인지, 그 평온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직접 느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생각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머릿속에 모험의 계획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깨끗한 역을 걸으며 조용한 열차 여행을 즐기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혼란스러웠던 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불러일으켰어요. 친절과 질서가 당연한 곳을 발견하는 꿈, 그 꿈이 언젠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꿈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저는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공항은 바르셀로나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현대적이며 아주 깨끗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있었고 모든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그곳의 에너지와 질서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공항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던 기억이 나요.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긴 대기 시간도 없었고 직원분들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인내심 있게 도와주셨어요. 처음부터 정말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시간을 들여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큰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외부의 분주한 활동들도 보였고요. 그 전체적인 모습에서 평온함과 정밀함이 느껴져서 이런 나라에 있다면 질서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서울행 고속열차를 탔어요. 열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시간표와 다음 정거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열차 바퀴가 선로 위를 굴러가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관리했던 시끄러운 열차와는 달리 이곳은 분위기가 한결 차분하고 존중이 느껴졌어요. 제 주변의 분들도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 열차에서 내릴 때에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움직이셨어요.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아름답게 잘 가꿔진 공원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질서 정연했어요. 저는 전에 들은 한국 관광객들의 친절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방문자로서 이곳에 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 같은 친절함을 보고 싶었어요. 열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제 설렘은 점점 커졌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도시의 청결함이었어요. 거리도 넓고 보도도 깨끗하며 공공장소에는 밝고 다채로운 안내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가 익숙했던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차분함과 행복감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저는 도보로 도시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건물들의 깔끔한 정돈 상태에 감탄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평화롭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는 제가 직장에서 목격했던 스트레스 가득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고 아주 상쾌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지 시장도 방문했어요. 시장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각 부스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상인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께서는 모두를 위해 깨끗하고 환영받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친절한 목소리와 정중한 태도는 저를 더욱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을 때였어요. 그 카페는 소박하지만 매력적이었고 창가에 자리한 몇 개의 테이블에서 분주한 거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친절한 한국 남성분께서 다가오셔서 메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지 여쭤보셨어요. 제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간단한 단어와 손짓을 사용하여 지역 특산 과자를 고르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배려에 저는 미소를 지었고 감사한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여기저기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길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지하철에서 정중한 고개, 끄덕임을 받는 등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저의 한국에 대한 감탄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들었던 친절과 질서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 기술과 깨끗한 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나라였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호텔 방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저는 호기심의 불씨와 질서와 친절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이 아름다운 나라와 따뜻하며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놀라움은 진짜였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집에 돌아가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따뜻한 면모를 경험하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답니다. 저는 지역 상점과 친근한 분위기로 유명한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동네의 거리는 깨끗했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부드러운 햇살이 모든 것을 밝고 환영받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작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상점들이 색색의 간판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을 보았어요. 각각의 창문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저는 그곳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빵집 앞에 멈춰섰어요. 갓 구워낸 빵과 달콤한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저를 빵집 안으로 초대하는 듯 했어요. 저는 빵집에 들어갔고 주인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혜진이셨어요. 혜진 주인님께서는 꼭 껴안아 주시는 듯한 따뜻함으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혜진 주인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를 가리키자 주인님께서는 격려의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을 거예요. 라고 간단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달콤하긴 했지만 너무 달지 않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과자를 즐기면서 혜진 주인님과 빵집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주인님께서는 항상 빵집을 한 점도 흠없이 유지하며 모든 고객들이 마치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신경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님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저는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꼈어요. 빵집을 나선 후 저는 산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계셨어요. 저도 그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벤치에 앉아 주변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었어요. 공원에서 저는 김할아버지라는 한 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는 공원과 동네에 관한 간단하지만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들이 마치 인생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드러운 교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지역 특산 요리로 유명한 작은 식당도 방문했어요. 그 식당은 소박하지만 아늑한 분위기로 몇 개의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있어 모든 것이 편안해 보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민지라는 여성 주인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지 주인님께서는 밝은 앞치마를 입고 계셨으며 환한 미소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주인님께서는 메뉴를 간단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음식을 주문했고 곧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이 제 테이블에 놓였어요. 음식은 색감이 화려했으며 가지런히 놓인 야채와 밥 위에 완벽하게 얹힌 계란 프라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맛보니 신선하고 활기찬 맛이 느껴졌어요. 민지 주인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다가와서 음식이 제 입맛에 맞는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셨어요. 식사를 즐기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고객분들도 이야기하며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여행자이신 고객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서로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각자 겪은 작은 놀라움들에 대해 웃음을 나누었어요. 식당을 떠나기 전에 민지 주인님께서 작은 전통 한과 한 팩을 선물로 건네주셨어요. 이것들을 고향에 계신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님의 너그러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처럼 소박한 친절한 행동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정신임을 느꼈어요. 낯선 이들을 포용하고 모두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정신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동네를 다시 걸으면서 저는 그곳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연결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미소, 따뜻한 인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이 제 하루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해 주었어요. 저는 이 따뜻한 만남들이 단순히 즐거운 순간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어디를 가든 이 따뜻한 친절의 기운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오늘 한국에서의 하루는 때때로 가장 단순한 순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친절이라는 언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며 가장 작은 만남조차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과 함께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셨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행복했고 약간의 슬픔도 느꼈어요. 가방을 싸고 호텔을 나선 후 저는 서늘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보내느라 분주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정돈된 보도, 깨끗한 점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보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차분하게 느껴졌고 질서와 친절이 함께하는 이곳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속열차를 타보기로 했어요.
승강장에 서서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된 열차 시간표를 바라보았어요. 정보가 명확하고 읽기 쉬웠어요. 저는 열차에 탑승해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열차가 선로 위를 빠르게 달리면서 저는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조용한 푸른 들판으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사람들이 주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세상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여행 중 저는 만났던 따뜻한 인연들을 모두 기억하셨어요.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나눠주신 친절한 빵집 주인 혜진님, 공원에서 간단하지만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할아버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전통 한과 선물까지 주신 식당 주인 민지님이 그 예였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친절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곳 사람들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방식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또한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보냈던 힘든 날들도 생각하셨어요. 열차 안의 혼란, 시끄러운 단체 관광객들, 그리고 제 일을 어렵게 만들었던 어질러진 환경들을 기억하셨어요. 이제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장소를 깨끗이 유지하거나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기운을 제 집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열차를 타고 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도심을 한 바퀴 걸어보셨어요. 분주한 시장 거리를 천천히 거닐다가 모든 상인분들이 따뜻하게 고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지막 기념품으로 한국의 명소가 그려진 작은 열쇠고리를 사기 위해 한 작은 노점에 들렀어요. 노점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열쇠고리 뒤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인분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다정했고 저는 주의 깊게 들으며 우리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비록 우리의 말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미소 속 친절함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작은 분수대 옆에 앉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강한 새로움과 재충전의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돌이켜보며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셨어요. 이번 여행을 시작할 때의 저와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친절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약속을 속삭이셨어요. 이 희망과 배려의 느낌을 어디를 가든 간직할 거예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따뜻한 친절을 조금씩이라도 전파하겠어요. 한국을 떠나더라도 여기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이 막 시작되었다고 느꼈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영감을 전달해 드렸길 바라며 서로 배려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해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변화의 힘을 믿으며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희망을 느끼셨다면 전 세계 이야기꾼 채널을 꼭 다시 찾아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해외 이야기를 준비 중이에요. 기대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